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갑자기.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아니 또 예 하는 뭐 하는 방송을 진행하셨으니까. 이게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뭔가 정황적인 논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정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에 안 빠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본인 사석에 가면은 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네. 저는요, 이번 청문회의 최대 그 음모 내지는 예측, 로는 뭔지 아세요? 김기춘 실장한테 국민의당 의원이 당신도 천담 못 가겠다 그랬죠. 네.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게 최대 음모론 같아요. 왜요? 가장 예측, 하여튼, 모든 가장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뭐 정유라가 박근혜 씨의 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들이대는 이쪽의 반박들이 분쇄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맞잖아 일단. 그러니까 태어난 년.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난 지 뭐 몇 년 후에 여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호적이 한 늦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아버지가 그 최순실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있었다. 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보면 나이 이야기는 그쪽의 논리, 그 논리에 반박하는 증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 두 번째 이제 한겨레 김우겸 대기자 이분께서 칼럼에 쓰셨던 글인데 네. 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할 때 박근혜 씨의 딸 일이 아닌가라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아서 이건 최순실 딸이 100% 맞다라고 그걸 접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네.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임신한 걸 봤다. 고 증언했다. 그 두 가지.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예, 봤다. 최순실이 임신한 걸 봤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접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정반대 증언을 했죠. 그렇죠. 주위에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어떤 핵심에 있는 주변 사람이 동원될 수도 있는 거짓말할 수 이야기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진에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박이 가능한 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같은 병원 다니면 닮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유라가 어렸을 때 사진. 그때는 뭐 돈 안 다녔을 거고 손댄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은 모녀 지간도 닮지만 자매 지간도 닮는다. 이런 개념으로 또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상이 나왔죠. 예, 얼굴 합성해서. 그러면 네. 그런 설이 있다 치고 박근혜 씨 딸이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그 경우에? 그게 이제 지금 다 아는데 의원님만 모르신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두 가지 설이 있어. 최태민? 또 정윤회. 그 두 가지 설이 여전히 있어요. 정윤회가 낳은 딸이라고요? 박근혜 씨가 엄마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최태민이다, 정윤회다. 그건 무서운데 그건 진짜로. 근데 이제 음모론 뭐 잘 들었고요. 네. 그런데 뭐 누구 딸이다를 떠나서 정유라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보면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또 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갖고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이래.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혈육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세 번째. 이게 우리 이쪽 분들이 세면. 예,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예,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아,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의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다시피 한 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야 확인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뭐 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근데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기가 어렵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좀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뭐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친한 사람의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뭐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 있을 거고, 관건은 그래서 정유라를 언제 데려올 거냐. 그렇죠.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좀 아까 사법공조 통해 가지고 정유라 씨가 아직도 귀국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독일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뭐 안 오는 것이야 뭐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 있으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네. 그러면 본인 자기 능력으로 과연 도피할 능력이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네. 아직도 정유라 씨를 현지에서 도와주고 있는 조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 아, 누구라고 보십니까?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정유라를 보호하는 조직은 공조직일까요? 사조직일까요? 뭐 공조직일 수도 있고 사조직일 사조직일 수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으면 공점 사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는 조직들이겠죠. 그렇군요. 네, 국정원일 수도 있고요. 국정원. 네. 국정원일 그러니까 수도 있다. 최순실 씨 최초에 도피했을 때 네. 그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들 또 기자들이 벌떼처럼 독일에 가서 최순실 씨 이렇게 행적을 추적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반박자 빠르게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현지에서 이렇게 몇몇 남성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루머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이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네. 이런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눈높이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유라 씨는 그냥 최순실 씨의 딸일 뿐이잖아요. 근데 왜 정부가 혹은 뭐 어디가 됐든 오늘 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220억을 또 지원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재벌이 정부가 이 어린 학생을 보호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자연인이고요. 최순실 씨는 무슨 권력 있는, 물론 비선실세였을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 이미 그 사람은 영화의 몸이 된 이런 상황인데도 왜 정유라는 그렇게 성역처럼 관리를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는 루머가 이제 우리 있죠. 장 기자님도 알고 예, 계시고 예. 제가 그걸 이제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예, 것 같고 예. 근데 그 이제 여성들 이제 아주머니들 네. 40, 50대 아주머니들 얘기로는 정유라가 지금 20몇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20살. 20살. 예. 근데 그 얼굴이 20살 얼굴이냐? 아니다. 최소한 27세 이상 30세 정도는 돼 보인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추정이 맞다면 그럼 왜 나이를 그렇게 숨겼을까? 왜 그렇게 호적이 그렇게 늦게 올라갔을까? 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순실의 진짜 딸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돌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최순실의
뭐랄까 정신적 노예랄까 뭐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 최순실의 친딸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저희가 뭐 팩트로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당사자이고 또 이대 부정 입학 또 부정 그 학사 관리에 특혜를 받은 수혜자 본인이고 네. 그런데 검찰은 또 불러들이지도 않고 네. 수사도 안 하고 네. 독일에 계속 있고 네. 그리고 누군가 계속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공조직인지 사조직인지 공점사조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시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또 안민석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영린이다. 네. 정유라가 구속되면 모든 게 끝난다. 네. 모든 진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특검이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특검이 움직여야죠. 근데 특검이 움직여도 사실 네. 이건 한계가 있는 게 결국은 정유라를 잡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독일 정부거든요. 그러면 독일 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네. 이제 독일에 있는지 아니면 유럽의 또 다른 국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해당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인데 그 국가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네. 그러면 황교안 대행이나 결국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강하게 돼야지 네. 특검이나 검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외교적인 힘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현재 특검이 가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뛰어넘으려면 네티즌 수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국민의 힘으로 네. 이 정유라 의혹도 좀 함께 파헤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4차 청문회인데요.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2014년 이른바 십상시 문건 파문과 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관련 증인들이 다 불출석하거나 네. 아직 출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정윤회 씨 네. 출석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올까요? 네, 거기도 그 통보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집 앞에 꽂아두고 왔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근데 네, 또 현상금을 국민들이 현상금 거래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100만 원 걸까요? 오늘 100만 원. 100만 원. 예, 김경진 의원께서 오늘 그 현상금 100만 원 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같이 거세요, 빨리. 이게 우병우 수석도 이제 현상금이 높아지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윤혜 씨도 그럴 텐데 네. 사실 이 사건에 앞서 정윤혜 씨가 월간중앙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한 아주 미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여성을 지켜주고 싶었다라든가 또 본인 이혼 사유에 관련된 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게 충신과 가신을 구분하면서 본인은 충신이고 최순실은 가신이었다라든가 근데 이게 보면요 부부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혼하면 남남이지만 네. 그래도 그 부부가 충신과 가신으로 대통령을 정점에 놓고 네. 충신과 가신으로 부부를 가를 수 있는 또 이런 기준은 좀 처음 봐가지고 네. 아 근데 맞는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미르나 K스포츠 모금을 한 게 미르가 모금한 게 2015년도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승마 협회장 삼성전자가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승마 지원을 하겠다고 뛰어든 게 2015년도 2월, 3월, 2여간부터거든요. 보면. 네. 그러면 정윤의 문건 파동이 2014년도 11월, 12월에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1월달에 마무리 지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2015년 1월달 들어오면서 정윤은 실각을 했다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비선에서 탈락, 그렇죠. 비선 실각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실은 이런저런 모금이 시작된 거, 그 다음에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 삼성으로부터 그런 돈을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받기 시작한 거, 예. 그게 정윤의 실각하고 최순실이 들어오면서부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날짜로 따져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정윤회만 해도 비선이긴 하였으나 나름 조심성이 있어서 상당히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심조심했다. 근데 최순실은 대놓고 그냥 막 질주 본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고치고 다닌 거다. 그러니까 정윤혜 씨가 그런 얘기도 해요. 거기다가- 내가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났다. 거기다가 연약한 여성이라고 대통령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음, 자기 독자 판단력 없음, 연약한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정확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연약한 여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정부의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분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위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은 탄핵돼서
지금 그 관저에 유폐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분도 나오면 자기도 들어갈 일을 이제 또 자백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죠. 자기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국정조사에 안 나온다. 그렇죠. 특검이 좀 조사를 해야 되진 않을까? 특검 잡아서 조사해야죠. 네. 정윤회 사건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죠. 네. 아니 그 최초에 뭐 장관들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정윤회 씨 안 했겠습니까? 첩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이게 그렇죠. 십상시들 모여서 네. 그 검찰에서 수사를 네. 할 때 그 중국지 네. CCTV 보고 그 자리에 모였는가 뭐 핸드폰 기지국 동시 조회했다고 하는데 네. 그 자리에 그 중국집에 모였냐가 관건이 아니고 정윤회가 밖에서 조정을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10명이 모여서 십상시가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종천 비서관 종천 의원 얘기 들어보면 그 종천이 정윤회 존재를 파악하고 이 보고서를 올렸더니 네. 이재만 문고리를 통해서 바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화 안 받으니까 전화 좀 받으시죠 하고 이재만 씨가 아니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 정윤회가 사실은